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네, 요즘 여러분들도 휴가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요즘 노느라 바빴습니다. 오늘도 오디오북을 들고 왔습니다. 셜록 홈즈 새로운 시리즈, 제목은 프라이어리 학교고요.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베이커가에 있는 우리 집에는 홈즈를 찾아오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마치 연극처럼 극적으로 나타났다가 극적으로 사라지곤 한다. 하지만 소니 크로프트 헉스터블 교장이 처음 나타났을 때처럼 갑작스럽고 놀라운 적은 없었다. 먼저 허드슨 부인이 문학 박사, 철학 박사 등 여러 가지 학자로서의 직함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그의 명함을 우리에게 건네줬다. 그의 학자로서의 명성을 늘어놓기엔 명함이 너무 작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주인공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키가 매우 크며 중후하고 위험이 있어 보여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비틀비틀 걷다가 테이블에 부딪혀 순식간에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다. 그러곤 난로 앞에 있는 공가죽 깔개 위에 커다란 몸을 엎드린 채 정신을 잃었다. 우리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주 잠깐 동안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저 그를 지켜만 보고 있었다. 마치 인생이라는 넓은 바다 저 멀리 한가운데서 갑자기 일어난 폭풍 후에 그 폭풍 후에 난파당한 꼴사나운 난파선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곧 홈즈가 머리 밑에 쿠션을 대주었고 내가 브랜디를 그의 입안에 흘려넣었다. 엄숙해 보이는 얼굴에는 몇 줄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으며 눈 밑에는 검은 기미가 있었다. 벌어진 입술은 양쪽 끝이 늘어져 가엾은 인상을 주었으며 둥글고 두툼한 턱에는 한동안 깎지 못한 수염이 제멋대로 자라고 있었다. 오랜 여행을 하고 온 탓인지 셔츠와 목깃이 지저분했고 머리는 빗질을 하지 않아서 쑥대밭처럼 헝클어져 있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걸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앞에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은 완전히 기력을 잃은 상태였다. 왓슨,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홈즈가 말했다. 상당히 지친 상태야.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데다가 피로가 겹친 것 같아. 내가 맥박을 짚으며 말했다. 맥박이 아주 약했다. 홈즈가 그 사람의 시계를 넣어두는 주머니에서 표를 꺼내들며 말했다. 북잉글랜드 매클튼에서 산 왕복표야. 아직 12시도 되지 않았는데 상당히 일찍 출발한 모양이군. 주름진 눈꺼풀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곤 눈을 번쩍 뜨더니 공허한 회색 눈으로 우리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곧 당황한 듯 서둘러 일어나더니 창피했는지 얼굴이 빨갛게 변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홈즈씨, 제가 좀 무리를 했나 봅니다. 우유와 비스켓을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뭔가 좀 먹으면 나아질 것 같아서요. 사실은 당신이 저와 함께 가주셨음 해서 이렇게 찾아뵌 겁니다. 전보로는 일이 얼마나 급박한지 알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좀 더 기운을 회복하신 뒤에 말하셔도. 아니,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허약해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홈즈씨, 제발 부탁이니까 저와 함께 다음 기차로 매클턴까지 가주실 수 없겠습니까? 홈즈는 고개를 옆으로 흔들었다. 여기 내 협력자인 왓슨 박사가 있으니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린 지금 매우 바쁩니다. 회로의 서류 사건도 해결해야 하고 에버 게베니 살인사건의 재판도 곧 시작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면 런던을 떠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는 두 손을 과장스럽게 흔들며 말했다. 중요한 일이라고요? 당신은 홀드네스 공장님의 외아들이 유괴당한 사건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예? 뭐라고요? 전 수상이셨던. 맞습니다. 우린 그 사실이 신문에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어제 석간인 글로브지에서 그 기사가 짧게 실렸습니다. 그래서 전 그 소식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홈즈는 길고 강하다란 팔을 뻗어 인명사전 중에 H 항목이 실린 것을 뽑아들었다. 홀더네스 제6대 공작 가터 1등 훈장, 취미론 고문관에다가 베벌리 남작과 카스텀 백작도 겸임. 하하, 이거 정말 대단하군. 자기만 해도 이렇게 많단 말인가. 1900년부터 헬람셔 주의 지사, 1888년 찰스 애플도 경의 딸 아디스와 결혼. 상속인은 유일한 아들인 셀타이어 경. 영지는 약 25에이커. 그 외에도 랭커셔와 웨일스의 광산을 소유하고 있음. 주소는 칼던 하우스 테라스. 헬람셔의 홀더네스 저택, 웨일스 벵고르의 캐스톤성. 1872년 해군 장관. 그리고 수상 블라블라블라. 그래, 국왕 폐하께서 아끼시는 귀족 중 한 사람인 것만은 아주 분명하구만. 최고의, 아니 틀림없이 가장 돈이 많은 귀족일 겁니다. 홈즈씨, 전 당신이 자신의 일에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사건을 해결하는 기쁨 자체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공자님께서는 아들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사람에게는 5,000파운드를, 유괴범의 이름을 알려주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1,000파운드를 더 얹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대귀족다운 말씀이군요. 왓슨, 헉스터블 교장 선생님과 함께 북잉글랜드로 가보기로 할까? 그럼 헉스터블 교장 선생님, 그 우유를 드시고 난 다음에 언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사건이 어떻게 밝혀지게 되었는지, 매클턴 가까이에 있는 프라이어리 학교의 헉스터블 교장 선생님은 이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왜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났어야 나 같은 사람에게 부탁을 하러 온 건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우유와 비스킷을 먹고 난 헉스터블 교장의 눈에는 생기가 돌았고 혈색도 좋아졌다. 조금 전과는 달리 힘인 어조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라이어리 학교는 사립학교로 다름 아닌 바로 제가 창립자이자 교장을 맡고 있습니다. 헉스터블의 호라티우스 노트라는 책 이름을 말하면 혹시 저를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라이어리 학교는 영국에서도 제일 큰 학교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레버스톡 공작, 블랙워터 백작, 캐스카트 솜주경 등이 저희를 믿고 각각 자제분들을 맡기셨을 정도입니다. 3주 전에 홀더네스 공작이 비서인 제임스 와일더 씨를 보내 외아들인 일산난 셀타이어 경의 교육을 우리에게 맡기겠다고 했을 때 우린 학교의 최고의 명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제 일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5월 1일 셀타이어 경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여름 학기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셀타이어 경은 아주 귀여운 소년으로 곧 학교에 적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쓸데없이 사실을 숨기는 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이걸 밝힌다고 해도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그의 집안은 그리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홀더네스 공작과 부인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결국엔 별거를 하게 되었고, 부인은 지금 프랑스 남부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 슬픈 일이 벌어진 건 최근의 일인데 셀타이어 경은
어머니를 매우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부인이 홀더네스 저택을 떠난 후부터 완전히 불이 죽어서 우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장님은 그를 우리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학교에 와서 2주일 정도 지나자 셀타이어 경은 그곳 분위기에 완전히 적응한 듯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경이 사라진 건 5월 13일입니다. 지난 월요일 밤이었습니다. 그의 방은 3층에 있죠. 그곳에 가려면 다른 소년 둘이 잠자고 있는 커다란 방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 소년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셀타이어 경이 그곳으로 나가지 않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곳에는 땅 밑에서부터 자라난 굵직한 담쟁이 덩굴이 있습니다. 바닥에 발자국이 찍혀있진 않았지만 그곳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경이 없어진 걸 안 것은 화요일 7시였습니다. 침대에 누웠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밖에 나갈 때 교복인 검은 상의와 짙은 회색 바지를 차려입고 나간 듯합니다. 방에 누가 들어간 흔적도 없었고 비명이나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큰 방을 쓰고 있는 소년 중에 나이가 좀 많고 소리에 아주 민감한 컨터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말이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하는 걸 보면 틀림없는 사실일 겁니다. 셀타이어 경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전 바로 다른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아이들, 선생님, 종업원 모두를요. 그랬더니 사라진 것이 셀타이어 경만이 아니란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이데거라는 독일인 선생님도 없었습니다. 하이데거 선생님의 방도 역시 3층으로 셀타이어 경의 방과 같은 쪽 가장 끝에 있었습니다. 하이데거 선생님도 침대에서 잔 흔적이 남아있었는데 와이셔츠와 양말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선생님은 제대로 채비도 갖추지 못하고 밖으로 나간 듯합니다. 하이데거 선생님도 창을 통해서 담쟁이 덩굴을 타고 내려간 듯 창 밑 잔디밭에 발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자전거가 잔디밭 옆에 있었는데 그것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오신 지는 한 2년 정도 지났죠. 굉장한 분의 추천 서류를 들고 오셨는데 워낙 말이 없고 까다로운 분이라서 다른 선생님이나 아이들 사이에서 그다지 인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화요일 아침 이후로 지금까지 새롭게 안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이 벌써 목요일인데 사라진 두 사람에 대한 아무런 단서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곧바로 사람들을 홀리네스 공장님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몇 마일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으니 갑자기 집이 그리워져서 잠깐 돌아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이 집에 왔던 흔적은 없었습니다. 공장님은 아주 큰 상심에 빠지셨습니다. 저도 걱정과 책임감에 시달리다 보니까 신경 쇠약에 걸려서 여기에 들어오자마자 그런 꼴사나운 모습을 보인 겁니다. 홈즈씨, 이번 사건이야말로 당신이 전력을 기울여 조사하기에 아주 적합한 사건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커다란 사건은 평생에 한 번밖에 오지 않을 겁니다. 셜록 홈즈는 불행한 교장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찌푸린 양 눈썹 사이에 깊은 주름이 잡혀있는 모습은 말할 것도 없이 이번 사건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커다란 이익이 아니라 사건의 복잡하고 특이한 부분이 홈즈의 호기심을 심히 자극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다. 수첩을 꺼낸 홈즈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듯이 한두 가지 내용을 적더니 엄격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이 날 빨리 찾아오지 않은 것은 커다란 실수입니다. 덕분에 난 중요한 것들을 전부 잃은 뒤에 수사를 시작하게 생겼으니까요. 가령 담쟁이 동굴이나
잔디만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보면 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공장님께서 이번 일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셨어요. 가정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는 걸 싫어하시니까요. 공장님은 그런 것들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도 경찰에서는 조사를 했겠지요. 네,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망만 더 커져갔습니다. 한 번은 단서가 될 만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셀타이어 경과 젊은 남자가 근처 역에서 기차를 타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따라서 리버풀까지 갔는데 어젯밤 그 조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불안하고 절망스러워서 어젯밤에는 한숨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바로 여기로 달려온 겁니다. 그럼 그 두 사람을 쫓는 동안 경찰에서는 부근에 대한 조사를 아주 소홀히 했겠군요. 네, 거의 수사를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사흘을 허송세월했다는 얘기군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사건을 해결해야겠지요. 기꺼이 도와드리도록 하죠. 한 가지 묻겠는데 행방불명된 셀타이어 경과 독일인 선생님 사이에서 어떤 연결고리는 없었나요? 네, 전혀 없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맡은 반에 소년이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두 사람은 서로 말을 한 적도 없을 겁니다. 하하, 그거 참 이상하군요. 그럼 셀타이어 경도 자전거를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요. 다른 자전거가 없어지진 않았습니까? 네. 틀림없죠. 틀림없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설마 그 독일인 선생님이 한밤중에 셀타이어 경을 옆구리에 끼고 자전거로 모습을 감췄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 자전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죠? 자전거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속임수가 아니었을까요? 어딘가에 숨겨놓고 두 사람은 걸어서 도망친 것 같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속임수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유치한 방법이 아닙니까? 그 창고 안에는 다른 자전거도 함께 들어있었나요? 한 5-6개 정도 있습니다. 자전거로 도망간 것처럼 보이고 싶다면 자전거 2대를 숨기지 않았을까요? 그렇군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속임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사건의 수사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전거를 숨겼든 부셨든 그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을 한 가지 더 해야겠습니다. 셀타이어 경이 모습을 감추기 전날 혹시 경을 만나러 온 사람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편지가 온 것은? 네, 한 통이 있었어요. 누구에게서 온 것이죠? 아버지인 공장님이 보내신 겁니다. 아이들에게 온 편지를 열어보시나요? 아니요. 열어보지 않으셨다면 공자께서 온 편지라는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봉투에 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자도 공장님의 특징이 잘 드러난 반듯한 글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장님께서도 경에게 편지를 쓴 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편지 전에는 언제 또 편지가 왔었나요? 아마 며칠 동안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편지가 오나요? 아니요.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물론 잘 알고 계시겠죠. 셀타이어 경은 억지로 끌려갔거나 자신의 의지로 도망친 겁니다. 후자의 경우에 아직 어린 경이 도망친 것이라면 밖에서 누군가가 경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었다면 편지로 마음을 움직인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본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 일에 대해선 도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셀타이어 경이 편지를 주고받은 사람은 공장님밖에 없으니까요. 공자께서 소년이 사라지기 전날 편지를 보냈다고 했죠. 소년은 공장님과 사이가 좋습니까? 교장이 긴장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공장님은 그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훨씬 더 커다란 사회 문제에 있어서 모든 관심을 쏟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과는 조금 감정이 다릅니다. 그래도 셀타이어 경에게는 공장님 나름대로 다정한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셀타이어 경은 어머님을 더 따랐겠죠. 그렇습니다. 경이 그런 말을 하던가요? 아니요. 그럼 공작은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장님의 비서인 제임스 와일더 씨와 깊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셀타이어 경의 마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럼 공작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셀타이어 경이 사라진 뒤에 방에 남아 있었습니까? 아니요. 경이 그 편지를 들고 나간 것 같습니다. 홈즈 씨, 지금 뉴스턴 역으로 가지 않으면 기차를 놓치고 맙니다. 예, 마차를 부르겠어요. 15분만 더 시간을 주세요. 만일 전보를 보낼 거라면 아직도 리버풀이나 그 외에 다른 곳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동안 난 당신의 뒤에 숨어서 수사를 진행하고 싶으니까요.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왓슨과 나 같은 노련한 사냥개가 맡지 못할 만큼 냄새가 완전히 사라져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린 헉스터블 교장이 창립한 유명한 학교가 있는 산악지대에 도착했다. 상쾌하고 기분 좋은 곳이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야겠습니다. 모두 들어줘서 고맙고요. 잘 자요.